김의원 뉴욕 총영사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특임으로 대통령 뜻을 받든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와이 총영사관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11일 27번째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있은 2024 콜럼버스의 날 퍼레이드로 맨해튼 거리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광복절 기념식 발언으로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김의원 뉴욕 총영사가 지난 12일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특임 공관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므로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유엔 대표부 및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통상 유엔 대표부가 국감에 초점이 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의원 뉴욕 총영사의 광복절 기념식 발언 및 그 이후 발언 등이 단연 이슈가 됐고 되레 유엔 이슈가 뒤로 밀려나는 진풍경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총영사에게 광복절 기념식 부적절 발언, 즉 광복절 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 용의를 묻자 김 총영사는 내가 말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사과할 용의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광복절 발언은 부적절하고 정치 편향적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영사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려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치 편향적 발언인지 말하라며 되레 조 의원을 추궁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인입니다만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또 정치 중립성 위반의 소지가 있는 또 극단적인 정치 편향 발언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인 사회의 화합과 또는 광복절 우리 동포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켰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관장이 소신을 갖고 한 이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 뭐 그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자체가 추상적이시니까 어떤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제가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특히 김 총영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김 총영사의 발언에 100%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내가 외교부 장관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공관장이 소신을 갖고 한 이야기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외교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뭐 제가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외교부 장관이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총영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김 총영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맞섰습니다. 특임은 비교적 잘할 그런 부적절한 운행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없죠? 없습니다. 자, 제가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러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러나시고.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제 그래요?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김 총영사는 또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이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해 공관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적어도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되게 우리 동포들을 때로는 설득도 하고 그게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하지만 다만 저는 우리 이 정부와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시장경제, 개인과 우리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이런 것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공직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체성 지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김 총영사는 나는 외교부 공무원처럼 눈치 보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게 엣지 있는 즉 각이 서는 말이 아니면 언론이 안 받아준다. 일부러 강하게 얘기했다고 발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강한 발언을 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JTBC가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녹취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소위 죄송합니다만 그런 엣지 있는 말이 아니면 언론에서 안 받아줍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의 공세뿐만 아니라 인요한,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총영사에게 발언 수위 조절, 세련된 표현 사용 등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대해 일부는 총영사의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는 총영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외 공간의 성범죄가 심심찮게 발각되는 가운데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행정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10일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총영사관 행정직원 25살 최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일 누우아누 지역의 호놀룰루 총영사관 내 여성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옷을 벗고 있는 여성을 촬영,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은 작은 구멍에 있는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최 씨의 휴대전화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간의 성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2020년 LA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도 총영사가 성추행 논란을 빚었고 2017년 말에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11일 27번째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을 개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깨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침묵행진은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시작해 퀸즈 국립도서관에서 침묵을 깨는 것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가정폭력은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없이는 막기 어려운 지속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폭력을 중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침묵행진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Break the silence and the violence. 침묵을 깨기면서 저희가 이 violence를 end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주변에 피해자이시거나 그리고 피해자인 걸 아시는 주변들이 저희 핫라인 718-460-3800으로 전화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최초로 피해 생존자가 직접 참여해 가정폭력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존자 티스는 다른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침묵을 깨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ve learned that the best way to help other people is to speak about your experiences, but it's also helpful to speak about those experiences to help you heal and to move forward, because sometimes it helps you understand that that thing that happened doesn't define who you are, but you can move forward learning that. Just keep moving forward, speaking about it, writing about it. That way it helps you overcome that pain that had captured you for so long. 이번 행진에는 가정상담소와 더불어 약 30개의 가족 관련 비영리단체, 지역 정치인, 주민 등이 참여해 희망, 치유, 정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핫라인 운영에 참여하는 봉사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80주년을 맞은 콜럼버스의 날 퍼레이드에는 약 3만 5천 명이 참여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퍼레이드는 44번가 오 에비뉴에서 시작해 72번가 북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마칭밴드와 댄스 공연, 이탈리안 아메리칸 음식 행사 등으로 풍성했습니다. 또한 퍼레이드로 인한 일부 도로 통제와 10,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몰리면서 메르튼 시내 일대의 교통이 많이 혼잡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미국이 콜럼버스의 날을 연방정부의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1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더 이상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탈리아인의 유산과 원주민을 기리기 위한 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2개 이상의 주와 도시가 10월 둘째 주 월요일인 콜럼버스의 날에 콜럼버스가 대륙에 도착하기 수천 년 전 거주했던 원주민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맨스필드 타운십의 뉴저지 트랜짓에서 나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기관사가 사망하고 최소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아침 6시 130번 국도 인근 뉴저지 리버라인 뉴저지 트랜짓에서 발생했다고 뉴저지 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기차에는 36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뉴저지 교통공사 대변인은 대략 아침 6시 4분쯤 트렌톤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리버라인 기차는 로에블링역 북단에서 큰 나무가 기차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행이 중단됐다. 36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1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기관사는 사망한 상태다. 나머지 20명의 승객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리버라인 서비스는 플로렌스와 트렌톤 양방향 모두 중단된 상태로 대체 버스 서비스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30번 국도 남단 구역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과 9월에 두 차례 암살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서 총기와 탄창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9분 코첼라 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이 유세장 밖 차량 검문소에서 49세 남성 벤 밀러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있던 그는 차 안에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돼 인근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이런 내용을 알린 셰리프는 이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5,000의 보석금을 내고 당일 석방됐으며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시달리는 한국이 외로운 나라이며 한때 보신탕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반려견을 동반자처럼 의지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서 동반자를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이 이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한때 보신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았지만 몇 년 사이에 유별난 반려견 사랑으로 반려견이 주목받는 나라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반려견이 대접받는 이유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혼 또는 무자녀를 선택하고 있고 전체의 40%가 1인 가구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7.4%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유모차보다 개를 위한 유모차,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MBC 여론조사에서 전국에서 동률, ABC 여론조사에서는 경합주서 동률을 보임으로써 트럼프가 TV토론 이후 크게 약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TV토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44%에서 48%로 상승한 반면 해리스 지지율은 49%에서 48%로 대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MBC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 달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 차로 리드했지만 한 달 만에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 48% 대 48%의 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는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두자 대래 트럼프 지지층이 더 결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BC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해리스가 50%로 48%에 그친 트럼프를 2%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또 등록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7%로 조사됐으며 이는 9월 중순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가 투표 의향층에게 5%포인트, 등록 유권자층에서 4%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가 약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른바 7개 경합주에서는 양측이 모두 49%로 동률을 기록, 그야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판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투표 당일 단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안계의 지지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분석에 이어 전통적 지지층인 히스패닉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은 56%에 그쳤으며 이는 최근 3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보다 현저히 낮고 특히 경제와 이민, 범죄 이슈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 히스패닉계 지지율은 70%, 2016년 힐러리에 대한 지지율은 68%, 2020년 바이든이 62%에 달했고 2004년 존 케리에 대한 지지율만 6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016년 28%에 그쳤지만 2020년 36%로 상승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7%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의 이민 공약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늘었고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멕시코와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 출신들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뒤 대래 자신과 같은 미립국 난민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 같은 인식이 민주당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본적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각각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아리조나주에서 진검 승부를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후반 3일간 아리조나주 등에 대한 공약을 펼친 데 이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유세에서 트럼프는 유권자에게 투명하지 않다, 의료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의료기록을 공개했고 그동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왜 공개를 거부하나? 그가 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아리조나주를 집중 공략했고 지난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 처음 출격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아리조나주 투싼에서 대규모 유세를 펼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어제 아리조나주 프레스콧에서 있은 유세에서 집권한다면 국경 순찰대원 10,000명을 더 증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국경 순찰대 대원의 임금 10% 인상, 이직을 막기 위한 잔류 보너스 및 입사 때 보너스 $10,000 지급 등도 약속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국경 순찰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대 대원이 약 2만 명임을 감안하면 10,000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50%를 늘린다는 겁니다. 특히 아리조나주는 국경 미립국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국경 순찰대 노조 관계자들이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옆에 도열, 지지를 표명했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곳으로 2000년 이후 대선에서 공화당이 5번 연속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0.3%포인트 차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맥도날드가 새로운 스타일의 빅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닭고기를 넣은 치킨 빅맥입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10일부터 기존의 고기가 아닌 치킨 빅맥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의 최고 마케팅 및 고객 경험 책임자인 타리크 하산은 치킨 빅맥의 출시를 통해 가장 상징적인 메뉴 중 하나인 빅맥을 기념하고 이를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행사는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이 한정 메뉴를 경험하는 것은 기쁨을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킨 샌드위치는 닭 패티 2개,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로 구성됐습니다. 할로윈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할로윈 소비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올해 할로윈 관련 지출이 11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2억 달러보다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101억 달러, 2022년 106억 달러, 2023년 122억 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할로윈 시즌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03.63달러로 지난해 108.24달러보다 약 4.62달러, 대략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품목별로는 할로윈 코스튬, 이른바 장식과 분장에 대한 소비가 약 38억 달러, 사탕이 35억 달러, 그리팅 카드가 약 5억 달러로 예상되며 구입처는 할인점이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할로윈 코스튬 전문점과 온라인이 각각 33%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할로윈 소비가 감소한 것은 실업률이 치솟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소매협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됨에 따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할로윈 매출은 예년과 비슷한 실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이달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의 완전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시 과태료 3,00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판매법인이 자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엑셀레이터 굿을 통해 전국 비영리 봉사단체에 올해 4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아는 지금까지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아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퀸즈 플러싱과 스프링필드 일대에서 시범 운행 중인 공유 전기 스쿠터 프로그램이 보행자와 차량에 위협이 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허리케인 밀턴 피해 지역 구호 활동을 위해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구호금을 전달받은 피딩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 기부금은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주민들에게 필수 식량과 물,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는 전체 인력의 10%, 약 17,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장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올해 야스나야 폴라냐상에서 해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명 톨스토이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입니다. 지난달부터 미국 동부 명문 예일대에서 한국을 전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한 학기에 한국어 강의를 듣는 학생이 180명을 넘습니다. 핀란드 지능 테스트 기관 웍트콤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에서 일본이 평균 112.30으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평균은 99.64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헝가리가 111.28, 대만이 111.20, 이탈리아가 110.82였고 그 다음이 110.80을 기록한 한국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43도로 공기가 많이 차겠습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